자, 세금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세금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문이야. 우리가 알다시피 설명문은 주관적이면 안 돼.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 객관적이라는 건 어디에 치우쳐서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입장을 중립적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이 글을 읽고 나면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나마 지식을 얻게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이 뭔지를 해설하고 있는 해설적 성격의 설명문이다.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객관적인 설명문이다. 여기 지금 보면 직접세, 간접세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세와 간접세는 뭔지,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본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설명해 줄게. 자, 본문 봐봐.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었던 케네디는 취임식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금 관련이야.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으십시오. 자,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 묻지 말라 그랬어. 이거는 일종의 뭐냐면 권리 같은 거고 혜택 같은 거야. 국가가 국민한테 해줄 수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권리만 따지지 말고 의무도 있고요. 혜택만 바라지 말고 책임도 있다. 이걸 존 F 케네디 35대 대통령이 말한 연설에 나와 있는 글이다. 인용이지, 인용.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니까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거 필요하고 또 아주 중요한 거고 당연히 얻어야 될 권리란 말이야.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이 국가를 위해 할 의무 역시 중요하다. 아까 선생님이 의무라고 했고 책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의무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국민의 의무가 뭘까 이걸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야. 물론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야.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의 핵심은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 의무에 관한 얘기를 그 연설문에 처음에 시작했단 말이야.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에는 납세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 봐. 세금으로 가는 거지, 그지? 세금을 내는 것이 국민이 지킬 의무 가운데 하나라는 뜻이다. 이거 말고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지금 말한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 여러 가지 의무가 있어. 그 중에서 여기는 지금 세금과 관련된 거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 국민이 지킬 의무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다. 자, 그럼 세금이란 무엇일까? 설명하는 거야. 우리나라를 지키고 여러분이 안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으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자, 여기 세금은 바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안심하게 다니는 데 쓰는 돈이겠지. 이러한 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한다. 즉, 세금이란 이게 정의라고 하는 거야. 뜻을 설명하는 거야. 세금이란 국가가 나라 살림을 잘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이 법에 따라 내는 돈을 말한다. 이 부분은 정의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세금이란 뭐뭐를 말한다. 정의. 그 다음에 35대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식 연설에 나와 있는 연설문의 일부를 인용했단 말이야. 인용해가지고 그러면 케네디의 연설문 내용을 인용한 이유는 뭘까?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고 그 국민의 의무 중에서 이 글은 납세 의무, 세금 납부의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인용한 거야. 알아니?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 그 다음에 내용으로 가면 뒤에 넘겨볼까? 그럼 국민이 내는 세금은 주로 어디에 쓰일까? 자, 세금을 걷었어. 그럼 어디에 쓰일까? 정부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먼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도로를 건설하거나 여러 공공시설을 짓는 일이다. 보통 이걸 SOC라고 하는데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그래.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세금을 받아서 하는 거야. 모두를 위한 공공의 이익 혹은 공공시설을 짓는 거지. 도로, 여러 가지 공공시설, 뭐 비행장, 뭐 항구, 병원, 뭐 철도, 뭐 이런 것들이야. 나라를 지키는 국방, 당연히 세금을 걷어서 쓰는 어쩌면 첫 번째일지도 몰라.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나라를 지키는 국방,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치안은 경찰도 월급도 주고 경찰서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정부가 하는 일이다. 여러분이 받는 교육은 말할 것도 없다. 교육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그 예산 어디서 나와? 세금을 통해서 나온다. 정부에서는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도록 지원하며 무상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대학 교육도 함께 지원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상으로 하면 거의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없지만 고등학교, 대학교 할 때는 조금만 일부만 내도 무상교육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다 세금이 원천이고 세금을 통해서 나라가 쓰고 있는 거란 말이야.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도 정부가 운영하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니까 건강보험의 100%를 국가가 되는 게 아니고 100%를 개인이 되는 게 아니야. 국가가 개인이 거의 절반씩 내서 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러한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세금이 꼭 필요하다. 자,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얘기했는데 아주 중요한 데 다 쓰이고 있어.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겠지. 세금을 안 내면 지금 말한 것들 국방, 치안, 교육, 건강지원, 복지, 사회보장 이런 거 하나도 못한단 말이야. 자, 세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이제 내용이 바뀌었어.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세금은 밑줄 쳐. 누가 걷어들이냐. 자, 세금을 걷어들인 주체에 따라서 국가가 걷어들이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이면 지방세로 나뉜다. 이건 세금을 걷어들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눈다는 얘기고, 국세는 중앙정부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걷는 세금이다. 자, 그러면 중앙정부기관인 국세청, 그 다음에 관세청, 얘네들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야. 근데 국세청과 관세청이 걷어들인 세금은 나라에서 걷는 거니까 국세. 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걸 지방세. 누가 걷느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눈다. 또한 세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방식, 자, 비춰줘야지. 세금을 걷는 방식에 따라 일반적으로 직접세, 간접세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직간접세로 나누는 거야. 이건 뭔데? 세금을 걷는 방식, 방법에 따라서 직접세, 간접세, 세금을 내는 걷어들인 주체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로 나누는 거지. 직접세, 간접세. 먼저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내는 세금이다. 어디다 낼까? 저기 있잖아.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거겠지. 직접 내면 직접세가 되는 거야. 개인이 내는 소득세, 자, 동그라미, 재산세, 상속세, 그리고 기업이 내는, 사람이 내면 소득세지만 기업이 내면 법인세, 이름만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법인세, 얘네들은 직접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직접세라고 하고, 이와 달리 간접세는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그 세금을 직접 내는 사람이 서로 다른 세금을 말한다. 이제 나오겠지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 그렇지. 우리가 물건값에 10%를 더해서 내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내는 거냐면 편의점 사장님, 물건 파는 주인한테 내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걷어가지고 나중에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내는 거야. 부가세를. 그럼 우리는 편의점 사장님한테 내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나중에 관세청, 국세청에다 지방자치단체에다 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편의점 사장님이라는 중간 매개체를 거쳐가니까 간접세가 되겠지. 예를 들어 예시, 설명문답게 정의도 나오고 예시도 나오고 분류도 나오고 분석도 나오고 다 나오고 있어 지금. 여러분이 문구점에 가서 학용품을 샀다고 해보자. 산 물건의 영수증을 살펴보면 물건값에는 부가가치세, 부가세가 세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자, 그럼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금을 직접 세무서에 내는 게 아니라 물건을 구매하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구점 사장님이 대신 내주는 거지. 그 세금은 우리가 낸 건데 직접 내는 게 아니라
편의점 문구점 사장님을 통해서 내는 거니까 간접세가 된다. 그럼 누가 그 세금을 낼까? 바로 여러분이 그 물건을 판 기업이나 가게 주인이다. 여러분에게 물건을 판 기업, 물건을 판 가게 주인이 세금을 내는 거야. 간접세는 이처럼 물건이나 서비스에 매기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입니다. 부가세가 나왔어. 직접세와 간접세는 앞에서 말한 대로 기준이 지금 직접 내느냐 간접적으로 내느냐,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개인과 기업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직접 내느냐 아니면 누굴 통해서 내느냐에 따라서 직간접세로 나누는 거야. 자, 그러면 직접세와 간접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은 방식일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차피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직접 내는 게 좋아? 아니면 거쳐서 내는 게 좋아? 직간접세 중에 어느 게 더 좋아? 직접세는 소득 재산에 따라 누진적으로 미출. 누진적이라는 건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적은 사람은 적게, 재산이 많은 사람은 많이, 재산이 적은 사람은 적게, 이게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적게 내기 때문이다. 이게 누진적이라는 거야. 따라서 직접세는 소득 격차를 줄이는 기능을 한다. 소득 격차를 줄이는 기능을 한대. 당연하겠지. 어떤 사람한테 세금 10,000원은 쌀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비쌀 수도 있어.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그냥 싸다고 생각하고 내겠지. 돈이 없는 사람은 비싸다고 하고 내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한 대로 직접세가 간접세 하면 소득 격차를 줄이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세금을 통해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으니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이 지금 100원을 낸다 그랬는데 잘못 설명했지. 소득이 많은 사람은 100원을, 소득이 적은 사람은 50원을 뭐 이런 식으로 내야지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거야. 똑같이 내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좀 덜 내는 거야. 그러면 소득 격차가 줄어든다. 그래야지만 세금을 통해 소득 격차가 줄어들고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소득 격차를 줄이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뭐 그럼 괜찮아. 그런데 단점도 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세율을 높이면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의욕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게 직접세의 단점이란 말이야. 많이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어차피 돈을 벌면 뭐해, 세금으로 다 뺏길 텐데 대충 이래, 소득이 적으면 세금도 덜 낼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야. 그게 바로 열심히 일하려는 근로 의욕을 잃을 수 있다. 반면 간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부담하는 세금이 똑같다. 아까 나온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10%야. 원래 물건값의 10%.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이 음료수 한 잔 마시거나 적게 버는 사람이 음료수 한 잔 마시더라도 둘이 내야 되는 세금은 일정해. 똑같아. 10%. 만약 부가세인 경우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누구나 똑같이 내는 간접세가 더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앞에 보았던 간접세는 소득이 적을수록 내야 할 세금의 비율이 높은 셈이므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지는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직접세, 소득이 많은 사람들 근로의욕을 잃게 만든다. 간접세, 가난한 사람들한테 세금의 부담을 크게 느끼게 한다. 이게 단점이야.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단점까지 이야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정부 쪽에서 보면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걷기 쉬운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내는 게 아니라 아예 물건을 사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직접세는 국민의 소득이나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매길 수 있는데 번거로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 그 일이 무척 복잡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간접세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마다 자동으로 내모쳐. 아예 거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동으로 내게 되니 정부로서는 편하다. 그런데 세금이 잘 거친다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그러면 간접세가 편하니까 세금 자동으로 거치니까 간접세로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 섣부른 판단이다. 잘못 판단하는 거야. 왜냐하면 간접세 비중이 높으면 직접세로 얻을 수 있는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약해진다. 아까 직접세의 장점이 뭐야?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소득이 많은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낸 사람 적게 내고. 그러면
금액이 달라지니까 소득이 적은 사람이 좀 덜 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의 재분배라는데, 재분배라는 게 뭐냐면 잘 사는 사람은 많이 내고 못 사는 사람은 조금 내서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간접세를 다 걷어버리면 누구나 일정한 세율에 의해서 내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아니라 소득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다 일률적으로 내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크겠지, 그지? 소득이 적은 사람들. 아까 소득 효과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잠깐 참고해서 얘기하면 1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10만 원의 세금을 냈었거든. 근데 세금이 줄어들었어. 5만 원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100만 원을 벌었을 때 10만 원을 내니까 90만 원밖에 없었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세금이 5만 원으로 줄어들면 95만 원. 5만 원이 는 셈이 되지, 그지? 소득은 똑같은데 세금이 줄어드니까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 그걸 소득 효과라고 하는 거야. 자, 이렇듯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직접세 소득 격차를 줄인다. 그런데 소득이 많은 사람들 근로의욕을 잃게 만들 수 있고, 간접세는 일률적으로 내니까 뭐 세금을 걷는데 간편하고요. 근데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굉장한 부담을 느낀다. 부자들은 별로 안 느낀다. 뭐 그런 얘기야. 자, 그러므로 직접세, 간접세 가운데 무엇이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게 난형난제라고 하는 건데,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나쁘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런 뜻이야. 난형난제 뭐 이런 말 써.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따지기 어렵다. 자, 결론 한번 볼까? 앞에서 말했듯이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 왜냐하면 국민이 해야 될 의무 중에서 납세의 의무는 아주 중요한 의무라고 그랬지. 납세 의무가 안 지켜지면 국가는 예산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 중에는 법을 무시한 채, 이거 뭐야? 세금 내는 거, 법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세금을 안 내려 하기도 한다. 아예 안 낸대.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가 재정이 별로 좋지가 않겠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무슨 사회복지며 무슨 기간산업이며 공공시설이며 도로며 기차며 항구며 이런 거 하나도 못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국가가 정지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되지. 그러니까 이것은 엄연한 범죄다. 법으로 내게 돼 있는데 안 내니까 범죄지. 이러한 탈세,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그 탈세가 많이 일어나면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야. 나는 잘 냈는데 어떤 놈이 안 내가지고 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 그러면 돈 제대로 납세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지. 그게 바로 납세자가 상대적 피해를 보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정부는 탈세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수증 주고받기를 권장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예고 탈세를 막기 위한 사례에 해당되니까 예시 영수증을 주고받기를 권장하는 것. 그다음에 물건을 사고 팔 때마다 가게 주인이 영수증을 발급, 이것도 탈세를 막는 방법. 손님은 그 영수증을 챙기면 탈세를 막는 거야. 가계의 소득이 전부 포착되는 손님, 즉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가 정부에 빠짐없이 납부된다. 여러분도 이제는 물건을 살 때 영수증을 챙기는 것 잊지 말자. 그래야지 탈세라는 범죄도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국가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 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명문이야, 설명문. 세금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앞에서 보니까 세금을 누가 걷어들이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고, 그 다음에 내는 방식에 따라서 직접세, 간접세가 있다고 얘기했어. 이건 세금의 종류를 지금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직접세가 좋은 점, 그 다음에 직접세가 단점이라고 하지. 장점과 단점을 얘기했고, 간접세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했어. 그래서 직접세는 나쁘고 간접세는 좋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섣부른 판단이라 그랬지, 그지? 자, 세금 얼마나 알고 있나? 이 글은 설명문이라고 했는데 눈에 띄는 게 뭐야? 구체적 사례를 등장시키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야. 직접세, 간접세, 국세, 지방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금의 종류를 분류했지. 분류. 나누었잖아. 걷어들이는 주체에 따라 기준 국세와 지방세. 그 다음에 걷어들이는 방식에 따라 기준 직접세, 간접세. 이렇게 나누어서 탁탁 마치 그림 그리듯이 했기 때문에 이걸 도식화시켰다고 해서 체계적이라 그래. 체계적인 설명문이야. 그러면서 직접세하고 간접세의 공통점, 세금을 걷어들인 거니까 그런 공통점, 그 다음 직접세, 간접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대조. 그래서 예시, 비교대조, 개념 설명한 정의, 분류, 구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얘기한 설명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이제 세금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것 같아.